네, 안녕하십니까.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님의 천조 클라우드 경쟁 격화 제목의 기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디지털 신경망 클라우드가 내년에도 두 자릿수 시장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3년 뒤에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이 천조 원을 돌파합니다. 경기 부진에도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수요가 늘고 있고 공공부문 시장도 열리고 있어서입니다. 18일 글로벌 IT 자문회사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내년에 785조, 올해 648조 원보다 21.2%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하고 2026년에는 1300조 원도 넘길 것으로 봤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도 비슷한 성장세로 커질 전망입니다. 19.8% 성장할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박, 부진한 거시경제, 지출 구조 조정에 따라 영향을 받더라도 클라우드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일부 변화가 있더라도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큰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방안에서 2025년까지 기업 업무의 95%가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는 등 디지털 자산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일은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최태원 SK 회장과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등과 만나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도 조직 개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웍스 모바일과 네이버의 클로바, 팝하고 웨일 등의 사내 조직, 기술 역량을 네이버 클라우드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공공부문 사업 확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지원에 나섭니다. KT 클라우드는 한국은행과 클라우드 기반 데스크톱 가상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축으로 한국은행 직원들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원격 유연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공공부문에 대한 서비스형 데스크톱 시장 진출도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정책 코로나19와 맞물려 확산세입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산업은 커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팔을 걷어붙인 국내 업계에서는 지금은 토종 클라우드의 생태계를 육성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차등화된 보안 기준을 적용하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 개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편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알리바바, 텐센트 등 미국, 중국 기업이 국내 공공시장에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개편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국내 시장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주문했습니다. 김법연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는 해외 기업이 국내 공공 영역의 클라우드 시장마저 장악하면 안보와 데이터 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님의 천조 시장이 되는 클라우드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디지털타임스의 김나인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텔통신 사활 이통사 AY와 미디어의 승부수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탈통신을 지상과제로 세우고 자체 기술 투자와 인수합병, 합작사 설립, 외부 협력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통신 시장이 성장 한계에 봉착하고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AI, 미디어, UAM, 메타버스, 로봇, 마이데이터 등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통신시설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업계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 3사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은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이동통신 3사의 올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 2,036억 원으로 올해 들어 3개 분기째 1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통신 분야가 주도하는 가운데 AI 그리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 IDC, 클라우드, 미디어 부분도 힘을 보탰습니다. 시장 1위인 SK텔레콤의 올 3분기까지 엔터프라이즈 사업 누적 매출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0.2%나 늘었습니다. AI 사업인 아이버스와 구독 플랫폼 T우주,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도 성장세를 보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화제작을 내놓으면서 미디어 콘텐츠 사업에 힘을 준 KT는 KT 스튜디오, 나스미디어 등 콘텐츠 자회사 3분기 매출이 24.7% 늘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신사업을 기반으로 3분기 KT는 비통신 신사업 매출을 전체 매출의 약 28%인 3조 3,700억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AI와 플랫폼 승부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은 이달 초 AI 컴퍼니 비전 달성을 위해서 기존 핵심 사업 분야를 AI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미래기획팀을 신설, 역량을 강화했고 디지털 혁신 CT를 신설했습니다. 디지털 혁신 CT는 통신 분야 기존 사업을 AI 기반으로 재정의합니다. C레벨 고위 임원 조직도 강화해서 사업 수익성 강화를 주도하기 위한 힘을 싣습니다. 유영상 CEO는 SK 브로드밴드의 대표도 겸직해서 유무선 통신과 미디어의 시너지 창출에도 나섭니다. KT 또한 구현모 대표의 연임 심사로 인해 조직 개편이 늦어지고 있지만 구 대표의 연임이 이뤄지면 디지코 전략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코를 기치로 비통신 부문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올해는 KT 클라우드 분사, KT 스튜디오 진위 조직 개편, 그리고 스카이TV와 미디어 진위 합병, CJ ENM과의 미디어 사업 협력 등 굵직한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통신설비 투자 부담은 과제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설비 투자를 줄여왔습니다. 3사 합산 설비 투자액은 2019년 9조 5천억 원이었는데 2020년 8조 2,700억, 지난해 8조 2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의 근간인 네트워크 투자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 5G 28GHz 주파수를 회수하는 초유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5G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이동통신사들의 기조가 바뀔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내년에는 28GHz를 지원하는 인빌딩 장비가 출시되어서 이동통신사들의 고민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최근 정부의 28GHz 주파수 회수 조치는 향후 밀리미터 웨이브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김홍식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내다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탈통신을 선언한 통신사들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